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 대비 10월 실전 문제풀이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매도 금액의 0.3%를 증권거래소로 원천 징수한다. 자, 이게 규정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0.3%가 아니라 0.23%를 증권거래소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코스닥에서 양도되는 주권 동일하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과 질매일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OX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비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은 질매일식에 비해서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적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동일할 경우, 자, 월납일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동일하겠죠. 그러나 변액보험이 이제 투입이 될 때 기준 가격이 높으냐, 기준 가격이 떨어졌냐에 따라서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같은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는 가격이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 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면은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 뭐 변액연금, 이제 연금 개시 전이니까 뭐 변액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 투자 실적이 악화됐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떨어지게 되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예, 실적이 좋든 떨어지든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기납입 보험료로 보증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시장별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파생금융상품 시장.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는 선도, 선물, 옵션, 스왑 4개가 있었죠. 그죠? 예, 바르게 연결된 것은 선도, 옵션이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자금시장은 단기시장 얘기하는 거죠. 지방채, 회사채는 얘는 채권입니다. 채권. 자, 채권은 장기 금융시장, 즉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되겠죠. 3번 자본시장 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은 이제 장기금융시장이죠. 통화안정증권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맞고요. 외환시장 콜, 선물. 선물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얘는 이제 파생상품 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고요. 콜은 단기금융시장, 즉 자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금리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부분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번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출 많이 못 받겠죠. 겁이 나서. 그래서 투자를 막 못하기 때문에 경기를 진정시키고 소비도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금리 결정은 콜금리, 콜금리가 단기금리죠. 초단기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면, 기준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기, 장기, 부동산까지 실물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뭐가 틀렸는지 보죠. 자,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매번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합니까? 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몇 번 합니까? 연 8회 합니다. 까지 여러분께서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연결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만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실적 배당형이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 거, 대표적인 것이 펀드, 뮤추얼 펀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투자 신탁. 자, 1번.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죠. 얘는 원금 손실이 가능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번. 생명보험회사는 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죠. MMF 다 팔죠, 펀드. 3번.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동성 상품은 은행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MMF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 또 MMF 보험회사 다 팔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 예,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같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다.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ETF죠. 인덱스 펀드, ETF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상증자의 종류. 자, 유상증자의 종류도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잊을만하면 한 번씩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종류가 아니면 뭐 무상증자의 종류를 하나 지문으로 넣어놨겠죠.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주 배정, 주주 우선 공모, 제3자 배정, 뭐 일반 공모, 직접 공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유상증자의 종류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주식을 그냥 주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무상증자죠. 예,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할 돈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주식 배당. 무상증자의 한 종류니까 유상증자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식 배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조금 나오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자, 이표채란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에서 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여 정해지는 채권. 차감을 하니까 얘는 할인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할인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채권이니까 복리로 재투자, 복리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지문도 틀렸겠네요. 채권의 겉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 자, 이표채가 이제 여러분께서 잘 익숙지 않은 용어 중에 하나 있을 텐데요. 얘를 풀어보게 되면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 겉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채권의 겉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은 바로 이표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금융채. 예, 금융채. 금융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신용카드 회사가 발행하면 카드채. 이제 예전에 종금사 많을 때 종금사가 발행하게 되면 종금채. 예, 이렇게 금융 권역에 따라서 각기 발행한 주체에 따라서 나누어 부르기도 하고 세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류과세하는 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종합과세. 그죠? 예, 열거주의에 의해서 개인소득은 종합과세 일단 기본이죠. 그 중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분류과세. 뭘 분류하느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합니다. 자, 왜 분류과세를 하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퇴직은 뭡니까? 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퇴직을 할 때, 이제 퇴직금 쌓이는 거. 그 퇴직금을 언제 받느냐면 퇴직 시점에 받게 되죠. 그러면 퇴직 시점에 받은 이 퇴직금이 그 해
당해년도에 이 소득이 발생한 원인이 다 당해년도에 있는 게 아니죠.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발생하죠. 양도는 뭡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20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 그 판 대금에 있어서 이제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을 하면 20년 동안 이 원인이 쭉 걸쳐져 있죠. 그래서 그 해에 다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를 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와 라, 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뭐가 틀린 지문의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과세가 되는 금융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일단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이미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가지고 종합과세에 해당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얘도 맞는 지문이네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요거 합친 게 금융소득이죠. 그럼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전부 다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초과된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얼핏 보면 이거 맞는 지문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계산한 것과 2천만 원을 초과한 것만 종합과세한 것을 비교해서 세율을 세금을 결정을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교재에 요거는 설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용어나 문맥 자체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교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상식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인지. 차량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차량 스스로 도로를 달리도록 하는 기술. 이건 좀 쉬운 문제네요. 그죠? 상식 문제네요. 자,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책임준비금에 대해 맞게 설명을 한 것은 자, 1번 지급준비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자,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번부터 한번 보죠. 지금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연보험료가 있었고 평준보험료가 있었죠.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보험료가 많아지겠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 보험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소득도 이제 다 줄어들고 난 다음에 이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좀 미리 내놓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 납입기간 동안 내야 될 자연식 위험보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평준화시켜서 우리가 평준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많이 받아두는 겁니다. 나중에 받아야 될 것을 실은 많이 받아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이 미리 받아놓은 보험료를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얘는 꼭 보험회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책임준비금이죠. 그건 보험회사 돈이 아니죠. 그죠? 자, 이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이었죠. 적립금.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맞게 설명한 것은 바로 2번.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 예, 이 문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또 질멜식하고 순보험료식 나왔네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바꿔놓고 오답으로 많이 합니다. 질멜식 적립 방식은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려하는 방식이죠. 4번 순보험료식 적립 방식은 초년도의 신계약비 지출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는 것은 질멜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로 바꿔놨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다. 얘는 맞는 표현인데요. 2번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이다. 얘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의 15% 지방소득세 별도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쓱 읽어보시게 되면 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자, 100만 원 한도 맞죠? 15% 맞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그죠? 그래서 소득공제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이 좀 길 때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는 얘기네. 그리고 쓱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여 수령한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이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것도 이렇게 블랭크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기타 소득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연금 수령 요건을 미충족하여 수령한 기타 소득은 몇 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느냐? 15%를 적용을 하여 분리 과세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꼭 해 두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한동안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더니 비과세 종합저축이 한 번씩 나오네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딱 두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이 두 가지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60세 이상이냐 아니면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냐. 자, 요 두 가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과 관련이 없는 법규는 무엇인가? 다르게 풀어보게 되면 변액보험에 적용이 되는, 변액보험이 적용받는 법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본시장법, 당연히 변액보험 적용을 받죠.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둘 다 받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이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비슷한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보험상품이니까 감독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공시, 생명보험 공시하고 실은 변액보험이 직접적으로 이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죠. 경영공시에 대한 준칙에 따라서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규는 생명보험 경영공시에 관련된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이게 기네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은 생명보험과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된다. 얘는 맞네요. 가는. 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에 따라서 설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보험상품이니까요. 나도 맞는 지문이고요. 다 한번 살펴보죠. 다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회사 임원, 중개사 등 모든 종사자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변액보험 모집 판매가 가능하다. 얘도 맞네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라가 일단 틀린 것 같은데 라가 뭐가 틀린지 한번 보죠. 2001년 변액연금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변액
상품은 변액보험은 변액연금이 아니라 변액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변액보험과 투자회사, 뮤추얼펀드의 비교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 투자신탁이 아니고 투자회사네요. 가의 목적은 변액보험은 실질가치가 보전된 보장 제공이다. 예, 변액보험이니까 맞는 얘기죠. 예, 투자회사 투자신탁 공이 가의 목적은 수익 추구입니다. 간접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 그래서 가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투자자의 법적 지위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투자자는 계약자죠.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는 예,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지 투자자는 아닙니다. 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주주. 예, 뮤추얼펀드니까 주주가 되겠죠.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나가 되겠습니다. 다는 비용,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증비용. 변액보험에 들어가는 보수 비용이죠. 다. 예, 뮤추얼펀드는 운용수수료 등록세 임원보수에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관련 법률은 변액보험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그리고 투자회사는 예, 기업이니까 예, 투자회사 자체가 뮤추얼펀드 자체가 하나의 예, 기업이죠. 예, 그래서 상법의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공이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라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법적 지위는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단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지급이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예, 이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을 합한 금액이 예, 기본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 사망 보증을 기본 사망 보험금으로 하죠. 예, 기억을 해 두시고요. 2번, 최근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서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단되었다 그랬으니까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 변동보험금이 없게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로 없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고 있죠.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 최저연금 재원을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예, 10월 실전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